네,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후보자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아시겠지만 해당 기업이 이 공사 못하겠다라고 발을 뺀 그렇습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해도 사실 그게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거 정도를 감안해서 감액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정 때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배정을 했지만 쓸 수 없다면 그 예산은 다른 곳에 해서 불구한 곳으로 전용해서 오히려 쓰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니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미정 의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0대 의혹이라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애초에 의혹이 아닌 것을 10대 의혹이라고 해놓고 이걸 이제 조금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오늘 정도에서 이런 정도는 맞춰주시고 내일은 정책 질의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 문화원 그 사건만 하더라도 당시 학생들이 내걸었던 것이 광주 학살의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미국 정보력이 대단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군사정권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하에 광주 학살과 관련해서 미국이 그 정보를 몰랐을 리 없다. 아마 48시간 이내에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왜 빨리 이것을 정리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미국이 이걸 알았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지금 와서 우리의 역사를 뒤집고 하는 식의 질의가 나오는지는 저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발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본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 코스피 3,000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오늘 3,100을 뚫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3년 9개월 만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그 주식 시장이나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뭐 대다수 소액 주주들이 다들 동의를 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총리님께서, 저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예전엔 퇴직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2006년에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제는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이 되었죠. 문제는 이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 운영 수익을 보면은 5년 평균해서 2024년 기준입니다. 2.86%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익률은 동기간 때에 8.13%.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될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그냥 제로 수준이다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과연 노후소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원금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구조개혁을 좀 한 상태이고요. 일부 개혁을 한 상태이고 국민연금의 수급 그것만 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 더해서 퇴직연금까지를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후를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제는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구조가 되는 거니까 훨씬 또 안정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은 큰 매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건강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저평가된 주식을 제대로 평가받는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퇴직연금 역시도 기금화가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퇴직연금의 기금의 규모가 한 431조 정도 되는데요. 2024년 기준에서 10년 내에 1000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아주 오래된 제도인데요. 1968년에 도입된 우리사주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사주, 네. 예, 우리사주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종업원들, 근로자들에게 그 해당 기업에서 우리사주 조합을 결성하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을 하고 이것들을 해당 종업원들이 매입해서 유지하게 되면 이제 뭐 그걸로써 어떻게 보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자산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이게 제도를 도입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에 우리사주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2024년 기준에서 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결속률은 거의 80%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의 지분 평균도 한 1%,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사주를 예를 들어서 우리사주 조합에 대주주가 매각을 하는 경우에 기업에도 그렇고 근로자들에게도 그렇고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솝,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미국의 종업원 지주 제도라고 이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시장에다가 이걸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종업원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뭐 대주주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약간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흔히 말하는 생산성 향상.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더 잘 되면은 결국 내 주식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노사관계를 굉장히 좀 건강하게 생산성 있게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 부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산시장에서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 수 있게 하느냐, 근로자들이 하는 데에 방점을 두시면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냥 다른 데 비교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뭐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제도만 좀 본받는다라고 하면 좋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24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미국의 퍼블릭스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요. 여기가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부분을 종업원들에게 매각했고 장기근 속한 종업원의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과 이익을 같이 종업원들하고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종업원들에게는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우호 지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 뭐 이렇게 하면서 3% 룰 이거에 대해서 대주주들이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대주주들이 주요 승계 방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사모펀드를 활용한다. 경쟁사의 뭐 그 사모펀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합원 자격 확대나 대주주 지분을 우리 사주 조합에 매각한다면 훨씬 어찌 보면 건강한 승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 퇴직연금의 기금화 그리고 우리 사주 제도의 활성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시장의 평가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아주 긍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문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재난에 대한 대처를 기금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몇 해 전에 국회에서 해본 적이 있을 때 당시 기재부가 취지는 이해하나 이 기금을 자꾸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의 이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기해 주신 취지가 굉장히 타당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우리 사주 문제를 이 장기적으로
존재하나 실효성이 없는 문제로 활성화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현재 그 총리의 령에 의해서 당정협의라는 제도가 주로 정부와 여당 간에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책적 역량이 있으신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제가 된다면 총리실에서 불가피하게 뭐 여당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어떤 TF를 같이 해서 정책을 의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한정희 의원님께서 오늘 제기해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워낙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꼭 한번 그러한 당정협의를 뛰어넘어서 개별적으로 총리실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그 미문화원 관련한 말씀을 여럿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저보다는 그때 그 사건에 직접 주역이었던 함은경 위원장께서 그 당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직접 여쭤보시면 훨씬 더 소상하게 상황과 의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